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데 그렇게 되는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면역력의 배신,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관절이 너무 아프신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 류머티즈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김연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관절을 특별히 공격하는 그런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라 하면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절에 물이 차기도 하고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염증 물질들이 나오면서 이 물렁뼈나 관절 주변의 뼈 그리고 인대 같은 것들을 녹일 지경까지 되면은 관절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손이 뻣뻣하고 붓고 관절이 안 쥐어지고 그리고 그 통증 정도도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심한 관절 변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이런 통증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큰 차이가 있죠. 사실 대부분 손 아프신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냐 없을 정도냐 요거를 기준으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설거지하기가 불편하실 정도 그럼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손 사진을 보시면은 네. 왼쪽은 퇴행성 관절염인데 요거는 뼈 마디가 뼈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굵어지는 그런 그렇네요. 문제인데 할머니들 손 보면 이 손으로 다 하셨어요. 못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오른쪽은 류마티스 관절염 변형이 진행된 손인데 언뜻 보기에도 관절이 무너져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변형은 퇴행성 관절염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손을 쓰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주변에 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이런 병들이 이렇게 오는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진단받으면 먼저 물어보셔요. 왜 오냐고. 네. 모릅니다. 우리 인생사에 원인 아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병들이 유전 반, 환경 반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가 류마티스면 나도 류마티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원인을 잘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 여성분과 남성분이고 차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 호르몬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시청자 고민 사연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40대에 시작되면서 갑자기 무릎 통증이 와서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돼서 5년 전에 수술을 하고 지금은 약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관절염 환자인데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 등산,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관절염 환자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약이 간독성이 좀 있다고 했고 이 면역 억제제 주사도 빈혈이나 결핵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약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술까지 할 정도면 이 증상이 심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사실은 옛날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약들이 좋아지면서 점점 수술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진단을 잘 못 받으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혹시 류마티스 아닌가 한번 와보셨는데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셔서 잠깐 약 좀 쓰고 하죠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관절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게요. 이거 궁금해요, 교수님. 네, 교수님. 저는 아무리 심한 염증이 있으시더라도 할 수 있는 운동 하실 거를 권합니다. 걷기라도 하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실내 운동. 누워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시는 걸 권하는데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회복되기도 어렵고 더 아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고민 사연 들어보니까 또 약의 주사까지 맞고 계시다고 하신데 이렇게 될 경우 부작용 걱정도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약이 아니라고 우선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모든 약의 효능과 부작용은 동전의 앞면입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도 따르는데 부작용은 생길 수도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고 약의 효능은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 당장의 병이 나빠져서 관절 변형이 생기는 그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을 잘 가늠을 하셔야 하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약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다 저울질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병을 오래 이제 만성 질환이니까 약을 오래 드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 병 상태를 눌러놓을 수 있는 최소의 약이 어디인가 이거를 항상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셨던 것 중에 간 독성과 결핵, 빈혈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간 독성 빈혈은 물론 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다 생길 수가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면서 이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혈액 검사를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는지도 같이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좀 전에 김연아 교수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통증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운동 김성훈 트레이너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통증이 있어도 할 수 네.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트레이너입니다. 자, 앉아서 좀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해볼 텐데 저희 이제 손가락부터 네.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해요. 네. 자, 엄지랑 검지랑 일단 가볍게 끝과 끝이 맞닿을 수 있게끔 한번 붙여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1번, 네. 이제 두 번째, 그 바로 2번. 옆에 손가락, 네. 그 또 옆에 손가락 3번, 네. 그 옆에 손가락 4번. 오. 그럼 이제 마지막 손가락까지 맞았죠. 네. 자, 이제 4, 3, 2, 1 순서로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4번, 네. 다시 한번 3번, 3번, 2, 1, 1. 1, 아, 예. 이제 1번이죠. 떼었다가 붙였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자, 그럼 이제 검지 손가락이랑 소지 손가락, 마지막이랑 첫 번째 손가락은 두 번이 움직여질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을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톡톡 치고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꾹 눌러주는 느낌이 드는 게 핵심입니다. 꾹, 네. 꾹, 꾹.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헷갈려서 손가락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주면은 뇌 인지나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네. 그냥 TV 보면서 쉽게 따라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치매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손가락 많이 움직이면 손끝 움직이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한 번 왕복해서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왔다 갔다 계속하니까 좀 헷갈리기도 헷갈리대요. 하고 맞아요. 은근히 손이 뻣뻣하고 뻐근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실 때 꼭 손 안 들고 하셔도 괜찮고 네. 저는 이제 잘 보이시라고 들고 한 건데 네, 네. 이 다리 위에 올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대신 좀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하셔도 괜찮고 네.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네. 좀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손바닥과 손목을 같이 한번 단련을 해볼 건데 주먹을 이렇게 한번 꽉 쥐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 모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쥐고 네. 있다가 그대로 한번 쭉 한번 뻗어보실게요. 네. 쫙. 쫙. 네, 바닥에 뿌린다 어. 느낌. 아, 팍. 다시 한번 모래를 쥐었다가 뿌린다. 뿌린다. 쥐었다가 팍. 뿌린다. 뿌린다. 쥐었다가 뿌린다. 그래서 요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해주시는데 네. 최대한 꽉 쥐었다가 뿌릴 수 있게끔. 이거 흡사 약간 잼잼잼 이런 느낌 정확하게. 아닌가요? 잼잼은 좀 부드러운 거고 네. 이거는 팍. 어. 힘을 딱 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쥐었다 하면 이게 운동이 네.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근육에 힘이 맞아요. 실려야 되기 때문에 꽉 쥐었다가 꽉 쫙 쥐었다가 꽉 쥐었다가 꽉 쥐었다가 꽉 쥐었다가 그래서 실제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좀 많이 못 쓰시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모래 같은 데 손을 넣어놓고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연습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최대한 힘껏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20번만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네. 꽉 쥐고 쫙, 그렇죠. 둘, 셋. 그래서 이게 좀 나는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팔꿈치까지 근데 이용해서. 몸이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상관없나요? 리듬감을 위해서 네, 딱.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어떠신가요? 진짜 팔이 뻐근하고요. 네. 팔목도 진짜 그쵸. 네, 그러니까 유연해졌어요. 손의 근육도 사용이 되니까 생기는 것 같고. 운동이 확실히 네.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 좀 또 땀도 나고 네. 생각보다 힘도 들어서 이거는 하실 때 최소 한 세트에 50번씩은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무릎이랑 하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두 번째로. 세 번째죠. 네, 네. 세 번째로. 네. 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살짝 뒤로 기대서 네. 좀 체중을 덜어놓고 네.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발등을 최대한 바짝 내 몸 쪽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당겼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펴주시면 되는데 무슨 뚝소리 났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발등을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늘어나고 네. 네. 허벅지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이 동작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5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둘, 생각보다 셋. 힘이 많이 든 동작이에요. 네. 넷, 종아리가 우와. 엄청 당겨요, 지금. 종아리랑 잘하셨습니다. 허벅지도 엄청 당겨요. 앞쪽 허벅지도 네. 땡기고요. 운동이 좀 많이 되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왼쪽 다리로 또 다른 이제 네 번째 동작을 해볼 네. 건데 네. 방금은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가 늘어나고 앞쪽이 짧아지는 운동이었으면 이번엔 반대로 네. 허벅지 앞쪽은 늘어나고 뒤쪽이 짧아지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네. 뒤로 기댄 상태에서 이번에는 뒤꿈치를 들고 계셔볼게요. 아,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까치발로 네. 확인 상태에서 그대로 최대한 들어 올리면서 종아리와 허벅지 뒤가 맞닿을 수 있도록 몸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발가락으로 톡 찍고 다시 최대한 접어준다. 그래서 우리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인다는 일단 저는 느낌으로. 닿지는 않아요. 네. 네. 원래 닿으시나요? 닿지 네, 않습니다. 닿아요. 닿아요? 톡 찍고 닿아요.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엉덩이에 닿는다.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일곱. 좀 힘드네요. 네, 여덟. 네. 원래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느낌만 그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힘이 제대로 걸릴 수 있게끔만 네.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천천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러네요. 빨리 하면 무릎 관절에 네. 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이제 네. 좀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뒤로 기댄 상태에서 체중을 덜어놓고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게 혹시 너무 쉽다, 난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세워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우고 하면 좀 네. 센가요? 네, 이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하면 아무래도 체중이 앞에 있으니까 오. 와, 허벅지랑 종아리가 터질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부하를 조정을 해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 배워봤습니다.